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퓨어스토리지의 현대화된 전략과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세션에서 그 IDC의 한은선 전문의께서 IDC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22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올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이버 보안과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 부분인데요. 아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퓨어스토리지가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프로텍션 쪽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두 번째 세션에서 CTO이신 매튜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퓨어스토리지는 이제 스토리지 컴퍼니가 아니고 데이터 컴퍼니 그리고 서비스 컴퍼니이기 때문에 퓨어스토리지의 전략 중에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모던 데이터 프로텍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올해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6가지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올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3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4j 취약점 문제의 장기화 부분, 그리고 급증하는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위협 증가. 아마도 여러분들은 올해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퓨어스토리지는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제품과 솔루션에 로그4j 취약점에 대한 영향도 파악을 완료하였고요. 그 취약점이 해결된 패치를 이미 출시해서 현재 많은 고객분들께 적용 중에 있습니다. 퓨어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로그4j의 취약점 위협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퓨어스토리지가 제시하는 MDP 솔루션을 활용하셔서 기업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비즈니스를 지속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기업 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업이 데이터 보호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꽤 많을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 백업 환경이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조사된 수치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 전체 운영 시스템 중에 약 23%,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사람의 실수나 환경적인 문제로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복구하여 서비스를 재개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그 전체 백업 중에 백업의 성공률조차도 약 63%, 3번을 백업하면 2번만 성공해서 유효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치고요. 그리고 데이터 복구의 확률도 6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아마 수치화해서 산정을 해보면 시스템 장애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2번 중에 1번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업 환경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식하셔서 꼭 추가적인 대비를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데이터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백업과 복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필요시에 즉각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야 됩니다. 기업에 피해를 주고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악의적인 해커들은 더 이상 이제 운영 시스템에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침투 후에 적게는 뭐 수십 일에서 많게는 수개월 이상 차근차근 기업 내 전체 시스템 환경과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최종적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암호화를 하거나 위변조를 하여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본뿐 아니라 가지고 계신 DR, 백업의 데이터조차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결국 비용을 지불하고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소산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복구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소산본을 가지고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는 복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사실 기업 비즈니스에서 시간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책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피해는 돈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영역을 과거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으로도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된 영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 보호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복구해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빠르게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 기반의 융합 아키텍처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운영 효율을 위해서 확장도 자유로워지고 관리 또한 심플하게 운영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보험용으로 들어오는 백업에서 다양해지고 진화되고 있는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랜섬웨어는 이제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년 전에 9.11 테러, 물리적인 테러로 많은 재산의 피해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해복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좀 빠르게 비즈니스를 복구할 수 있었죠.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 더 위험한 사이버 테러 위협의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업들은 광범위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그 효과를 꼭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 기업에서 피해를 본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글로벌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관리자의 실수 또는 내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DB 데이터가 삭제되었는데요. 2테라 복구하는데 1.5일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실 1.5일은 비용적으로 산정을 하면 상당히 큰 그 금전적 손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송업체나 송후관 업체의 사례를 보면 두 군데 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거의 5일 내지 7일의 데이터 복구에 시간을 이제 들였고요. 대부분 그 시간은 대부분 금전적인 피해로 상당히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해커에게 지불하고 데이터를 복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해외 사례이기 때문에 크게 안 와 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국내에 좀 침해 사고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3년간 보면 건수로 본다기보다 비율로 증가 비율을 보시면 3년간 38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아마 금전적으로도 보면 수십 배의 피해 금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쪽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지만 지금 대기업 또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도 피해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로의 피해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백업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백업이 없는 기업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업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그런 조직이나 인원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설문 결과에서 95% 이상은 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 절반 가까운 고객분들은 아직 그 위협을 준비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고객분들은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을 고민하겠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것은 뭐 금전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비즈니스로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를 못함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비즈니스의 한 영역이라고 보시고 꼭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사이버 보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NIST 그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가 하나 예시로 좀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업 내 맞게 좀 모디파이 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Identify, Protect, Detect, Respond, Recover 이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Identify는 조직을 개발하는 부분,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개발하고 Protect, 안전한 장치를 개발하고 구현을 사전에 해놓고 만약에 위협이 감지된 경우에 위협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느 위협이 더 프라이어티가 높은지에 대한 이런 그 위협들을 식별하는 이런 솔루션들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감지된 위협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리커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비즈니스를 빠르게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퓨어 스토리지가 앞서 설명드린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버 위협을 받기 전에 데이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게 분리된 아니면 관리자나 담당자조차도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없는 시큐어한 영역의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세이프 모드라고 명명을 하고요.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된 데이터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을 통해서 랜섬웨어의 이제 공격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로그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이 시작되고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 이제 실시간으로 퓨어 스토리지의 엔지니어링 팀과 인증된 고객, 그러니까 단일 고객이 아니고 인증된 여러 명의 고객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중인 이 데이터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그 분석 솔루션과의 연동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격을 받아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그때는 빠르게 이제 비즈니스를 재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복구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래피드 리스토어 또는 시큐어 스냅을 통한 빠른 복구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빠르게 비즈니스를 재개하실 수 있는 이런 스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보안이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그 외에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업이나 복구의 SLA에 충족이 안 돼서 상당히 그 기업 데이터의 손실 위험도도 증가하고 다운타임이 늘어나면서 피해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백업된 데이터를 재사용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발 테스트나 아니면 데브옵스, 분석 등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는 작업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 가지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무분별한 이제 확장이나 사일로 문제 때문에 중복 투자나 데이터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위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사실 운영과 백업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과 백업 환경을 안전하게 융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솔루션들을 고객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온프라미스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고성능의 서비스용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용 장치들 가지고 온전히 서비스로만 활용한다기보다는 그 서비스를 하면서 뭐 단기간의 데이터를 스냅을 통해서 보호하고 그 스냅을 더 안전하게 시큐어 스냅으로 보호를 하면서 하나의 장치 내에서 데이터 보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이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두시고 메인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 허브로 백업을 받으시고 이 백업 받은 거를 안전하게 시큐어 스냅을 가지고 보관을 하시고 또는 이 데이터를 분석이나 AI 쪽으로도 확장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융합 전략을 같이 병행하시면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클라우드로의 확장이나 연동도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제품의 이제 특장점을 앞서 설명드린 융합 전략에서 말씀드린 제품의 특장점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플래시 어레이라고 하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X라고 하는 제품과 C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플래시 어레이 자체는 상당히 고성능의 서비스, 트랜잭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스냅, 그 다음에 세이프 모드라고 하는 시큐어 스냅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내에 단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제품, 플래시 어레이 만약 C를 백업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빠르게 데이터 유실이 발생했을 때 복구를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앞서 플래시 어레이는 좀 단기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보호 측면이라고 보시면 플래시 블레이드는 좀 더 장기 데이터, 뭐 1년 이상의 데이터까지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래피드 리스토어라는 기능을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사실 시간당 뭐 270테라 이상까지도 복원이 가능한 상당히 빠른 고성능의 성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높고요. 그리고 받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인공지능, AI나 분석 쪽에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 플랫폼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각각의 제품들을 별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각 단계별로 좀 융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데이터의 보호는 티어 1 데이터의 보호는 기본적인 스냅샷 또는 세이프 모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DR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DR 장비를 운영하시면서 DR 장비 역시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백업이나 덤프 영역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데이터 허브나 아니면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래시 블레이드나 플래시 어레이 C라고 하는 하이 캐패시티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고성능 백업 환경을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앞서 설명드린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퓨어 스토리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사이버 공격은 저희가 말씀드린 세이프 모드와 래피드 리스토어를 가지고 복구를 하실 수 있고요. 백업 복구 SLA는 당연히 스냅샷 또는 래피드 리스토어, 패스트 백업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지막으로 퓨어 스토리지가 제시해드리는 솔루션 크게 세 가지만 딱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고성능의 트랜잭션 서비스를 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플래시 어레이, 그리고 고성능의 분석이나 AI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플래시 블레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위한 포톡스에 대한 PX 백업이나 PXDR까지 전체 퓨어 스토리지는 전체 라인업의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